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랜 안에서의 핑의 과정을 뭐 간단히 다시 요약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핑 명령을 내리면 핑 해서 여기가 뭐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IP 주소로 A라는 IP 주소에 미안합니다. B죠. B라는 IP 주소에 이제 핑을 실행한다. 그러면 이제 핑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ICMP한테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요청한다 그랬죠. 에코 리퀘스트 요청 너무 짧은데 에코 리퀘스트 요청 메시지를 ICMP가 만들죠. 핑이 ICMP한테 요구하고, 그 ICMP가 만든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는 실제 배달은 누구한테 요청을 하느냐 하면 이제 IP한테 요청을 하죠. IP는 실제로 배달을 하지는 않고 얘는 이제 뭐만 해요? 라우팅만 하죠. 그죠? 라우팅만 하는데, 그 라우팅이라는 것의 본질이 뭐였냐면 넥스트홉을 찾아주는 거였죠. 그죠? 넥스트홉을 찾아서 그 넥스트홉에 대해서 누구한테 가라고 지시를 하냐? 아웃고잉 인터페이스한테. 아웃고잉 인터페이스라는 게 이제 결국은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네트워크로 나가는 그 인터페이스, 랜 카드가 되겠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라우팅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그죠? 넥스트홉,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넥스트홉, 그리고 그 넥스트홉을 갈 수 있는 아웃고잉 인터페이스가 결정이 되고, 그 아웃고잉 인터페이스한테 이제 맡기는 거죠. 그리로 보내달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IP는 길 안내를 뭘 기반으로 했냐면 이제 IP 주소를 기반으로 모든 걸 식별하고 라우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넥스트홉도 IP 주소로 알려주고, 아웃고잉 인터페이스도 그 IP 주소가 설정되어 있는 그 NIC한테 맡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NIC는 그것을 실제로 맡아서 길 안내에 따라서 실제 이동시켜줄 NIC는 IP 주소에 대한 식별 능력이 없죠.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그 맥 주소를 기반으로 그 맥 주소를 통해서 이제 운반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맥 주소가 필요하게 되고, 맥 주소는 즉 이 넥스트홉에 대한 맥 주소는, 넥스트홉의 IP 주소에 대한 맥 주소는 ARP 테이블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ARP 테이블이 처음에는 없죠. 그죠?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IP 주소에 대한 맥 주소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컴퓨터가.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그 상대방 IP 주소에 대한 맥 주소를 알아내는 ARP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ARP 과정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ARP 과정을 통해서 먼저 이쪽에 ARP한테 요청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ARP 리플라이를 받아서 이 안에 이제 이 맥 주소가 B 맥 주소가 들어있겠죠. 그걸 받아서 이제 ARP 테이블에다 집어넣고 그 맥 어드레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실제 이동을 하죠. 그게 이제 이더넷이죠. 이더넷에서는 실제 맥 주소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스위치를 거쳐서 여기에 이제 리퀘스트가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가 도착하겠죠. 도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 스위치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이제 ARP 리퀘스트 리플라이 과정에서 또 얘가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이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도 어쨌든 스위치를 거쳐서 도착을 하고, 여기에 이더넷에서 그 주소로 온 거단 말이에요. 이 맥 주소로. 왜냐하면 ARP 과정을 통해서 맥 주소를 알아내서 그 맥 주소로 보냈으니까 자기 맥 주소한테로 온 거고, 나한테 온 거니까 이더넷에서 이제 다시 IP로 준단 말이죠. 여기서 IP에서 이더넷으로 줬던 것처럼 거꾸로 이번에는 이제 이더넷에서 IP로 주면, IP에서는 이 목적지 주소 B 나한테 온 거니까 또 나한테 온 거다 생각해서 그거를 ICMP한테 주죠. 이 과정이 뭐냐면, 이제 포장지를 보고서
포장지라는 건 이제 여기서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그 뭐 예를 들면 편지 내용이다 또는 뭐 택배를 보낼 물건이다. 그럼 물건을 이제 포장을 해서 거기다가 주소라든가 이런 걸 표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는 거죠. 예. 그 주소를 보고서 나한테 온 거니까 이제 그거는 내 거다 싶어서 여기에서 그거를 그 알맹이만 위에 올려주는 거죠. 그럼 얘도 또 마찬가지로 IP도 주소를 보고서 나한테 온 거니까 알맹이만 ICMP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주는 게 이제 결국은 echo request 메시지가 되겠죠. 그러면 ICMP는 echo request가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reply로 echo reply 메시지를 만들어서 얘가 request 메시지를 보냈던 것과 똑같은 절차로 여기서 reply 메시지를 echo reply 메시지를 IP한테 의뢰를 하고 IP는 나의 주소와 상대방의 주소를 기반으로 길 안내를 해서 넥스트홉을 갈 수 있는 이더넷 인터페이스한테 맡기고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또 맥 주소를 기반으로 날리고 그럼 여기에 도착한 이제 여기 도착하는 과정에서 얘가 역할을 하겠죠. 도착한 이제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는 이더넷에서 보면 주소가 나한테 온 거니까 IP한테 넘기고 IP는 주소가 나한테 온 거니까 ICMP한테 넘기고 그래서 ICMP는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리플라이가 왔으니까 이제 리플라이가 왔다 하는 것을 핑한테 리포트를 하면 핑이 reply from 해서 이제 한 줄을 출력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결국은 뭐가 왔다 갔다 했느냐 하면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와 리플라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인데 그렇게 해서 핑의 한 줄이 나오는 건데 그걸 위해서 또 맥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에코 리퀘스트와 리플라이가 또 주고받아졌죠. 그런데 이 ARP 리퀘스트와 리플라이가 주고받아졌죠. 그러면 이 ARP 리퀘스트와 리플라이는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죠. 언제 일어나느냐? 그 상대방에 대한 넥스트홉에 대한 맥 주소를 모를 때만. 그래서 처음에만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제 각각의 ARP 테이블에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 번만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그 과정을 한 스텝 한 스텝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터는 다 띄워놨죠? 그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여기서 리얼타임 모드가 아닌 시뮬레이션 모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패킷 필터를 ARP와 ICMP만 캡처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 있죠? 다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예. 그럼 자, 이 상황에서 일단 제 경우에 이제 PC0, 제 PC입니다. PC0에서 PC2로 한번 핑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PC0를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PC2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스위치도 열어주세요. 이렇게 세 개의 장치들 간에 이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다 열었나요? 오케이. 열었으면 일단 뭐 PC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커맨드 라인의 터미널에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어주시고요.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어주시고 자, 일단 다시 한번 ARP 테이블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ARP-A 해서 없죠? 그 다음에 여기도 ARP-A 해서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IP 주소와 맥 주소들을 보겠습니다. IP 주소와 맥 주소를 다 보려면 무슨 명령이죠? IP config 하고 맥 주소까지 보려면 예, /all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했고요. 여기서도 IP config /all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값은
예, 여기 나온 대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 뭐 PC0 같은 경우에는 맥 주소가 여기 뭐 000C8545-079D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PC2 같은 경우에는 0060-47B0-3H로 이렇게 됐어요. 이 값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 뭐 다 랜덤하게 그 시뮬레이터에서 제너레이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PC 하나 갖다 얹을 때마다 그 NIC 값들이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NIC 맥 주소가 물론 이제 IP 주소는 여러분들이 설정한 대로죠, 그죠? 저는 이제 51번, 53번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뭐 대략 그렇습니다. 확인을 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PC 제로에서 핑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스위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CLI 탭에서 가능하면 뭐 관리자의 모드에서 실행을 하죠. 뭐 이네이블 해가지고 이네이블 해서 show 뭐였죠? 맥 어드레스 테이블 해서 이 스위치가 들어오는 데이터의 그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이걸 어디로 보낼 건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테이블이죠. 를 확인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는 차근차근히 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PC0에서 핑을 실행을 합시다. 핑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핑 하고 3.19 4.165. 저는 53번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주소가 있겠죠?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자, 시뮬레이션 모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시뮬레이션 모드, 그 다음에 에디트 필터에서 ARP와 ICMP 두 개를 캡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확인 꼭 해주시고, 자, 엔터를 쳐주세요. 엔터를 치면, 자, 이 시뮬레이터의 그 토폴로지 상에 봉투가 나타나요. 그죠? 이 봉투가 편지 봉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봉투로 그 메시지를 포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택배를 보낼 때 내용물이 있고, 그 내용물을 이제 박스로 포장을 하고 거기에 뭔가 그 라벨을 붙인 거예요. 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뭐 이런 등등이죠. 예.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봉투에 여기에 그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요 각각 봉투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러면 이 갈색은 뭐 여러분들도 갈색인가요? 색깔이 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갈색으로 나왔습니다. 갈색 봉투가 뭐냐면 ICMP죠.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처음에 핑을 하면 핑이 ICMP한테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다 그랬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만들어진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이고, 그 내용을 확인하려면 이 ICMP 요것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이 토폴로지 다이어그램에 있는 이 봉투를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또 뜹니다. 떴나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도록 하죠. 좀 사이즈가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잘 보이죠? 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자, 여기에 보면 그 두 개의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OSI 모델 탭과 아웃바운드 PDU 디테일 탭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OSI 모델은 그 각 계층별로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여기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7계층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4, 5, 6, 7계층이 각각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정보들이 거기서 처리가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PDU 디테일에서는 PDU라는 것이 실제 전달되는 데이터 유니트를 의미합니다. 그 데이터 단위들을 의미하죠.
그 안에 들어있는 상세한 내용들, 실제로 그 여기에서 보이는 토폴로지에서 보이는 이렇게 이 편지 봉투 있잖아요. 그런 그 봉투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것도 계층별로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도 이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레이어가 있고 아웃레이어가 있는데요. 인레이어는 뭐냐면 그 장치로 들어올 때의 값입니다. 그리고 아웃레이어는 그 장치에서 나갈 때의 값이에요. 자, 그럼 이 PC의 경우에 지금 ICMP 메시지가 만들어졌으니까 in이에요, out이에요, 이건? out이죠. in은 없죠, 그죠? 나한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in 레이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이제 out 레이어만 있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지가 만들어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의 그 각 계층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요약이 돼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크게 지금 두 개의 레이어만 이렇게 진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죠? 해당되는 계층이 아닌 거는 이렇게 흐리게 표시가 돼 있고 해당되는 계층의 부분만 진하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는 4, 5, 6, 7계층과는 상관이 없는 메시지다. 왜냐하면 ICMP 자체가 계층 3의 기능이기 때문에 계층 3의 기능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길 안내를 해주는 라우팅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ICMP는 실제 라우팅을 해주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다만 라우팅을 해주는 그런 IP를 보조하는 기능입니다. 보조. 네. 그래서 계층 자체로는 이제 3계층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일단 여기에 보시다시피 ICMP 메시지가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ICMP 메시지라고 써 있죠. 그죠? 여기 ICMP 메시지. 그리고 ICMP 메시지가 어디로 가는 건고하니 이제 223.194.19.53번으로 가는 거다. 어디서 가는 거냐? 223.194.19.51로 가는 거다. 이런 정보들은 다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사실은 IP에서 만든 그런 정보들입니다. IP에서 길 안내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죠. 예. 여기서 여기로 간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ICMP 메시지다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 예. 이게 뭐냐면 IP 헤더예요. IP 헤더. 뭐냐면 실제 만들어진 건 ICMP에서 메시지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그냥 날로 그대로, 즉 알맹이 채로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 IP가 내가 이것을 상대방까지 안전하게 보내는 길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가 정보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알맹이 물건에다가 포장을 해서 거기다 라벨을 붙이는 것과 똑같다. 라벨이 있어야 그걸 보고서 뭐 배송을 하든지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알맹이만 보고는 그게 어디로 갈지 그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배송할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부가적인 정보를 붙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 실제 보낼 데이터에다가 뭔가 그것을 보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추가를 하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 인캡슐레이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캡슐하다 그러는데 세상에 우리나라 말에 캡슐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캡슐 자체가 외래어니까 그죠? 없을 거죠. 그냥 억지로 만든 말이죠. 캡슐에다가 화자를 붙여서.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캡슐이 뭐예요? 캡슐이죠. 껍질에 en 붙이고 ion 붙여서 그것으로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캡슐화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포장이라고 그래요. 포장. 예. 포장을 하면서 그 포장에다가 뭔가 이제 부가적인 걸 덧붙이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ICMP에서 만들어진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의 IP가 내가 길 안내를 하는데 필요한 부가 정보들을 인캡슐레이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길 안내를 해서 누구한테 맡긴다? 계층 2한테 맡긴다 이거죠. 밑에 계층에다가. 이 계층의 구분이 절묘한 게 마치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것과도 비슷해요. 또는 뭐 군대 복학생들은 이제 군대 다녀와서 알겠지만 그 군대에서 일이 벌어지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맨 위에 계층부터 차례로 밑으로 이제 시키죠, 일을. 그죠? 그러면 맨 밑에 계층은 이제 다시 위에 계층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또 위에 계층에 보고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 밑단계까지 가죠. 그죠? 그것과 똑같아요. 이 네트워킹도 그 각 계층의 역할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밑에다 시키고 다시 보고하고 네. 그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제 ICMP가 IP한테 시키고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ICMP하고 IP는 같은 3계층이지만 역할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 IP를 보조하기 위한 ICMP가 먼저 이거를 그 메시지를 만들고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만들고 사실은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 자체가 어떤 용도냐면 IP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또는 그 밑에 계층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체크하기 위한 용도거든요. 내가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봐서 저쪽에서 에코 리플라이가 온다면 내 밑에 있는 3계층 이하들이 제대로 잘 동작하고 있다. 즉 길 안내를 잘하고 운송을 잘해서 상대방한테 도착했고 상대방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또 길 안내를 해서 운송을 해서 나한테 도착한다. 즉 네트워킹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3, 2, 1계층이 정상 동작한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용도가 ICMP의 그 핑이거든요. ICMP의 그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 메시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IP한테 맡기고 IP는 그러면 길 안내를 하기 위한 걸 붙여서 길 안내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길 안내에 따라서 이동을 시켜달라고 레이어 2 이더넷한테 맡긴다 하는 거죠. 알겠죠? 네, 그 과정이 일어난다. 여기에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the ping process starts the next ping request. 그래서 ping process가 이제 ping request, 즉 echo request를 이제 시작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ping process creates an ICMP echo request message. 그러니까 ping process에 의해서 ICMP echo request message가 만들어지고 and sends it to the lower process. 그것이 이제 하위 계층, lower process라는 게 하위 계층의 프로세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ICMP 입장에서 lower는 누가 되느냐? 비록 같은 계층이지만 IP가 되는 거죠. 그래서 IP의 프로토콜 프로세서한테 맡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the source IP address is not specified. 핑에서 우리가 뭐 source IP 주소는 쓰지 않고 목적지 IP 주소만 쓰죠. 핑 B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source IP address는 딱히 핑에서 지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source IP 주소는 그것을 실행하는 IP 주소로 간주를 하게 되겠죠. 예, the device sets it to the port's IP address. 이게 이제 그 장치의 IP address가 source IP 주소가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핑이 시작됐으니까. 그다음에 the destination IP address is in the same subnet.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핑 B 했을 때, 그러니까 A가 아까 그림에서 A가 B로 핑을 했을 때 핑 B죠, 그죠? 그러면 A와 B는 지금 저 같은 경우 51번, 얘는 53번. 그래서 똑같은 서브넷에 있죠. in the same subnet. 그래서 이제 IP 역할이 뭐예요? 길 안내죠. 그럼 길 안내는 상대방이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라우팅 테이블에 보면 넥스트홉이 뭐로 돼 있어요? 연결됨으로 돼 있죠, 그죠? 연결됨 기억나죠? 또는 리눅스에선 0.0.0.0으로 돼 있었죠, 그죠? undefined. 그냥 목적지 자체이기 때문에 목적지 값은 따로 정해놓은 게 아니니까 목적지가 같은 네트워크면 그게 넥스트홉이 된다 그런 의미였죠. 0.0.0 또는 연결됨.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그 넥스트홉을 데스티네이션으로 지정을 해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즉 53번이 넥스트홉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더넷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디테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웃바운드 PD 디테일.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은 이제 ICMP에서 만들어진 정보들이 여기에 보입니다. 그래서 ICMP에서는 여기에 이제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가 만들어져 있을 거고 실제로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 안에
메시지라고 할 만한 정보, 즉 데이터죠.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내용은 별게 없어요. 이거는 그것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다르긴 한데 윈도우즈의 ICMP는 그걸 어떻게 구현하고 있느냐 하면 더미 데이터 디폴트 32바이트죠. 그래서 우리가 핑을 하면 왜 32바이트 전송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거 32바이트 더미 데이터를 메시지로 해서 보냅니다. 이 더미 데이터의 내용은 뭐냐면 A, B, C, D, E, F, G A, B, C, D, E, F, G, H, I, J, K, L, L, M, N, O, P, Q, R, S, T, V, W, X, Y, Z, 0, 1, 2, 3, 4 그냥 이런 거예요. 그야말로 더미 데이터예요. 그냥 값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데이터 32바이트짜리 데이터를 이제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로 보내는데 이게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다. 뭐 이런 정보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받은 쪽에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물음표가 되면 안 되잖아. 이거는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더미 데이터에 뭐가 추가되느냐? 이런 이걸 우리가 이 더미 데이터 앞부분에 붙기 때문에 헤더라고 불러요. 헤더. 헤더가 추가가 돼요. 이게 그 ICMP에서 더미 데이터에 붙이는 헤더입니다. 그 헤더의 내용은 이제 이것이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몇 번째 세션에 의한 거고 그 세션 안에서 몇 번째 보내는 메시지다. 뭐 그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타입과 코드. 이것이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입니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id는 여러분 id 값이 얼마로 나오나요? 예, 0 곱하기 2가 아니고 이거는 0x2입니다. 0x2. 16진수를 표현할 때 앞에 0x를 붙이고 뒤에 숫자를 써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16진수로 2다 값이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냥 16진수로 2면 그냥 실제 값도 2죠. 예. 그래서 이 id는 2번인데 이것은 이 ICMP가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어떤 세션으로 몇 번째 보내느냐 하는 그런 얘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두 번째 보내는 거다 하는 건데 예를 들면 핑을 한 번 보내면 그게 하나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핑을 또 보내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증가해요. 또 핑을 또 하면 또 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퀀스 넘버는 뭐냐면 그 핑 안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윈도우즈에서 핑을 하면 4번 보내잖아요. 그죠? 4번 보내는 그럼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씩 증가해요. 그러니까 핑을 한 번 보내서 이제 4개의 그 메시지가 나가면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핑을 하면 이 ID 값이 증가하고 ID 값이 3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가 5, 6, 7, 8 이렇게 증가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줄줄이 증가하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이제 내가 그 값을 설정을 해서 보내고 받을 때는 리플라이가 똑같은 값으로 되돌려 주거든요. 그래야 내가 보낸 것에 대해서 몇 번째 것이 응답이 왔는지 몇 번째 것이 응답이 오지 않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죠. 그 값을 비교해서 내 거랑 똑같은 게 왔으면 내가 보낸 요거에 대한 응답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한 값들이 이용이 됩니다. 네, 뭐 대충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입니다. 는 요게 타입이 0번입니다. 0. 네, 그렇게 되면 이건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헤더들을 붙여서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게 ICMP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ICMP 데이터 플러스 헤더가 메시지고 그것이 길 안내를 위해서 IP한테 이제 길 안내 해달라 하고 의뢰를 한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이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IP한테 넘기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위에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밑에다가 맡기는 거죠. 밑에다가. 그러면 이제 ICMP로부터 받은 데이터가 요겁니다. 이것이 요거요. 여기에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앞에 여기 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순서로 보면 전송되는 순서로 보면 이제 이 ICMP 데이터 여기 있고 ICMP 메시지죠. 물론 ICMP 메시지 안에는 또 데이터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더미 데이터 32바이트 그리고 여기 헤더가 있고요. ICMP 헤더죠. 이게 IP 입장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IP도 IP 나름대로의 이제 헤더를 붙입니다. 그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IP가 길 안내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떤 값들이 들어있느냐 하면 일단 IP의 버전 4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4비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IP 버전 6면 6이 들어있겠죠. 우리는 지금 IP 버전 4를 쓰기 때문에 4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헤더 길이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이것이 몇 바이트냐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값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지난번에 QoS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그죠? 이 패킷을 얼마나 우선순위를 이 데이터를 얼마나 우선순위를 줘서 전송할 것이냐,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 했죠, 그죠?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이 저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라우터에서 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건지 아니면 순위를 뒤로 밀어서 처리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값이 있고요. 우리 과정에서는 다루지는 않아요. 그 과정은 이제 CCNP라고 하는 좀 더 그 상급 과정에서 다루게 됩니다. QoS 관련은. 어쨌든 그러하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 개념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토탈 렌스가 될 거예요. 전체 이 전체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바이트수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ID라는 것이 있는데 이 ID는 그 시리얼 넘버와도 같은 거예요. IP가 이것을 몇 번째로 처리하는 거냐. 그러니까 IP가 길 안내를 할 때 그 길 안내 몇 번째로 한 거냐. 1번이요. 제일 처음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시뮬레이터에서 처음 IP에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1번입니다. 이거 이제 시리얼 넘버로 하나씩 처리할 때마다 길 안내를 처리할 때마다 1씩 증가해요. 알겠죠? 네. 지금 첫 번째니까 1이고 이제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면 할수록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수록 이게 증가하겠죠. 네,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또 이 데이터의 분할과 관계된 얘기인데 여기서는 깊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 TTL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길 안내를 할 때 헤맨 녀석들에 대해서 폐기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프로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데이터를 포장해서 운반할 건데 그 안에 데이터가 도대체 어떤 데이터냐 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것이 누가 의뢰했느냐, 그러니까 누가 의뢰한 거냐 하는 것을 여기에 기재를 해놓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게 수신 측에서 그걸 받았을 때 그 수신 측에서 주소를 보고 나한테 온 거라고 하면 나한테 왔다 이거요. 그럼 나한테 왔는데 어쩌라고? IP가 그걸 받아서 상대방, 그러니까 이 53번 PC가 받아서 IP에서 보니까 목적지 주소가 내 거예요. 그럼 나한테 왔다. 그럼 어떡할 건데 그걸? 어떡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에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왔으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집 문 앞에 택배가 딱 놓여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집에 들어가다 그걸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 설정부터. 네.
그 송장에 보면 주소가 우리 집 주소인지 보겠죠. 우리 집 거니까 우리 집에 온 거 맞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갖고 들어와서 그냥 던져놓고 마나요? 아니면 뜯어봐요. 보니까 아닌데도 뜯어봐요. 예, 안 뜯고 거기에 누구한테 온 건지 써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겠죠. 엄마한테 온 거 엄마한테, 형한테 온 거면 형한테. 네, 그거예요. 그게 저겁니다. 도대체 이거 누가 의뢰한 거냐? 요 코드가 ICMP가 의뢰한 거다 하는 뜻이에요.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 그래서 프로토콜의 이제 번호에 따라서 그게 어느 프로토콜이 요청한 거냐? 1번은 ICMP입니다. 즉, 이 안에 들어있는, 즉, 내가 헤더를 붙인 그 데이터는 ICMP가 요청을 한 데이터다. 이 뜻이고요. 그러면 수신 측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목적지 주소가 내 거, 응? IP 입장에선 나한테 온 거 맞네? 나한테 온 건데 그럼 데이터는 누구 거지? 저 1번을 보고서 아, 이거 ICMP 거네. 그러고서 저 데이터만 똑 떼서 ICMP한테 넘긴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돼요? 네? 방금 아까 그 송장 보고서 거기에 써 있는 이름 보고서 이제 그 사람한테 가족한테 넘기는 거죠. 그러면 예. 이제 다른 쪽으로 넘길 필요가 없는 상황에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건가요? 다른 쪽에 넘길 필요가 없는 상황이 없는 건가요? 없죠. 왜냐하면 IP는 그냥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길 안내를 하지는 않아요. 다 위에 계층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길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예. 쪽에 이게 어디 쪽으로 갈지 그 길을 알려주는 게 이 역할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거기가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끝인지 아닌지도 주소를 봐야 하는 거지. 주소를 보니까 내 주소야. 그러면 내가 끝이죠. 네. 그럼 그걸 다른 데로 건넬 필요는 없고 거기서 그렇다고 뭐 버릴 수도 없잖아요. 나한테 온 거니까. 그럼 그걸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을 의뢰한 의뢰자한테 보내는 거죠. 그 정보라고 저게.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ICMP한테 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뭐 책섬이라는 거는 이제 무결성 테스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길 안내를 하기 위한 소스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주소죠. 알겠죠? 예.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 헤더로서 IP에서 추가가 된다.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길 안내를 한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라우터들은 이제 이걸 보고서 넥스홉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요거 1 빼서 0이 아니면 그 넥스홉한테 이제 배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아, 넥스홉한테가 아니고 그 넥스홉으로 가기엔 아웃고 인터페이스한테 배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뭐 그런 작업을 하겠죠. 예. 질문 있나요? 또 다른 질문 없나요? 다 이해가 돼요? 예? 예. 이렇게 IP가 하고요. 그러면 이제 IP에서는 길 안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소스 IP 주소 보고 데스티네이션 IP 주소 보니까 이거 나랑 같은 네트워크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넥스홉이 누가 돼요? 바로 데스티네이션이 넥스홉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데스티네이션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 이 51번에 해당하는 NIC로 나가야죠. 그죠? 그죠? 예, 아웃고 인터페이스가 내 인터페이스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자, 1로 나가서 1위로 가면 된다는 걸 판단하니까 이제 이 51번에 해당하는 NIC한테 아까 봤듯이 그 이더넷 어댑터한테 이제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자, 53번으로 보내줘 하고 의뢰를 하는데 NIC는 애석하게도 이 53번에 대한 맥 주소를 지금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 ARP 테이블에 없단 말이에요. 아까 봤지만 ARP 테이블 싹 비어 있었죠. 그죠? 몰라요. 그래서 ICMP 에코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NIC는. 그래서 뭘 하느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거를 이제 OS가 중재를 해줘야 돼요. NIC는 나는 맥 주소 있어야 보내주는데 IP는 나는 IP 주소로만 안내해 주는데 그럼 중간에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맥 주소를 그러면 IP 주소에 대한 걸 알아내야 되겠네. 그 맥 주소를 알아내야겠네. 그리고 ARP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OSI 모델에 보면 이 레이어 2가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죠, 그죠? 왜냐하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레이어 2는 맥 주소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다음에 ARP가 나간다 이거지. 보시다시피 ARP 출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시면 ARP의 디테일을, ARP의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RP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가는 거죠. 그죠? 인레이어 아니고 아웃레이어이고요. ARP의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실제 일어나는 부분은 이더넷에서 ARP 메시지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이더넷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더넷이 1계층, 2계층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The ARP process constructs a request for the target IP address. 그래서 ARP 프로세스가 타겟, 즉 23.194.165.53이죠. 타겟이. 이 타겟에 대한 리퀘스트, 즉 53의 맥 주소가 뭔지 물어보는 리퀘스트 메시지를 만들죠. 그 다음에 the device encapsulates the PDU into an Ethernet frame. 그 메시지를 실제 이더넷상에서 실어 날라야 되니까 또 이더넷에서 실어 나르기 위한 그런 부가적인 정보들을 또 앞에 포장을 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치 IP에서 길 안내를 하기 위해서 IP 헤더를 붙였듯이 이더넷에서도 이 ARP 메시지를 실제로 운송하기 위해서 ARP 메시지 앞에 부가적인 정보를 덧붙인다. encapsulate라고 됐죠, 그죠? 네. PDU라는 거는 여기서 계속 자주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도 뭐 outbound PDU 디테일이니 뭐 이런 말이 있죠. PDU라는 것이 뭔가 하니 프로토콜 데이터 유니트의 약자인데요. 아이고, 이게 프로토콜 데이터 유니트의 약자고요. 펜이 가까이 가면 뭐 이상한 틀이 떠가지고 거기엔 필기가 안 되네. 그 해당 프로토콜에서 처리되는 그 데이터의 한 단위, 그 처리되는 데이터 조각을 우리가 PDU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더넷에서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뭐 IP에서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아까 봤던 거는 이제 IP에서의 데이터 유닛을 본 거죠. 그 다음에 ICMP에서 IP와 ICMP에서 보시면 아까 여기서는 이제 ICMP와 IP에서 각각 ICMP에서는 PDU가 요랬었고 ICMP에서는 이랬고 IP에서는 이랬었죠. 이게 PDU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층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와 그 계층에서 필요한 부가 정보를 헤더를 붙인 그것, 인캡슐레이션 된 그 상태의 그 데이터 단위를 우리가 PDU라고 부른다.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 PDU의 계층별로 이름이 있는데요. ICMP에서는 그냥 ICMP 이거는 그냥 메시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IP에서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패킷이라고 부릅니다. 이 패킷 안에는 이 상위 계층의 메시지와 데이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헤더가 붙죠. 그래서 이 상위 계층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즉 길 안내 의뢰를 받은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페일로드다.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페일로드. 페일로드라는 건 뭐냐면 이제 페이한 로드라는 뜻이죠. 로드는 뭐예요? 짐이죠. 그러니까 즉 운송해야 될 물건. 그 다음에 페이는 뭐예요?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송을 하기 위해서 요금을 지불한 그런 짐. 즉 실제 순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택배를 보낼 때도 물건을 보낼 때 그 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물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실제 안에 물건의 무게와 그다음에 포장의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순수 그 보내는 거는 그 물건의 무게죠, 그죠? 포장 뺀 나머지 그 부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요금이 부과되는 물건, 실제 운반되는 물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전송은 이게 다 전송이 되잖아요. 그 중에 실제 필요한 내용은 이거라는 뜻이에요. 필요한 내용이라보다 실제 그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거다 하는 뜻이죠. 그게 페이로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더넷 여기 ARP로 가서 ARP의 메시지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면 그 대략 요약은 이러하고요. 그 요약된 내용에 대한 디테일을 보시려면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이나 뭐 이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 즉 이 내용이나 이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것이 더 디테일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ARP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ARP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타겟에 대한 맥 주소를 알고 싶다 하는 뜻이죠. 그죠? 그 해당 타겟이 이거죠, 상대방.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옵코드가 이게 이제 리퀘스트를 나타냅니다. 즉 이 타겟 IP 주소에 대한 맥 주소를 알고 싶다 하는 뜻이에요. 예. 그럼 거기에 뭐 다른 정보들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소스, 누가 보내는 거다. 소스의 맥 주소, 그 다음에 소스의 IP 주소. 그러니까 이런 IP 주소에 이런 맥 주소를 가지는 애가 너의 맥 주소를 알고 싶다. 맥 주소 모르니까 네 건 모르잖아요, 그죠? 상대방 요청하는 쪽의 건 모르니까 그냥 000으로 다 돼 있습니다. undefined를 나타내기 위한 거죠. 모르니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값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 하드웨어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네트워크의 유형이고요. 1번이 이게 이더넷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IP 주소를 써서 전달이 되는 그런 네트워크들은 뭐 이더넷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어떤 네트워크에서 지금 전달이 될 거냐 하면 이제 이더넷에서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더넷에 대한 주소인 맥 주소를 알려달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저게. 만약에 이 실제 전달되는 네트워크가 이더넷이 아니라면 또 다른 주소 체계를 쓰는 네트워크라면 저것이 값이 다른 게 될 거고 주소도 맥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가 요청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토콜 타입은 이거는 이제 이 네트워크 계층의 타입이고요. 이건 IP를 의미하죠. 지금 우리 상황에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드웨어 렌스 이거는 뭐냐? 하드웨어의 이 하드웨어 타입 이더넷의 주소의 길이 6바이트. 그 다음에 프로토콜 렌스는 이건 그 프로토콜 IP죠. IP에 해당하는 주소의 길이 4바이트죠. 그죠? 이거 우리가 다 배웠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정보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ARP 리퀘스트 메시지가 되는 거고 이 ARP 리퀘스트 메시지를 이제 이더넷한테 전송을 맡기죠. 그럼 이더넷은 거기에서 또 내가 보내는데 필요한 부가 정보를 인캡슐레이션을 해요. 그러면 요 ARP 리퀘스트 메시지가 여기 쏙 들어가고 그 앞부분과 그 뒷부분에 헤더와 그 다음에 트레일러. 헤드라는 거 이거 앞이죠. 트레일은 뒤라는 뜻이죠. 그죠? 를 붙여서 PDU인 이더넷 프레임을 만듭니다. 네. 아까 IP에서는 PDU 이름이 패킷이라고 그랬죠. 이더넷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PDU 이름이 프레임입니다. 그 프레임 안에는 헤더와 실제 페일로드 데이터 그리고 트레일러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는 거죠. IP는 헤더와 페일로드 이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고요. 크게 보면 뭐 그런 식입니다. 어쨌든 그 안에 그러면 실제 프레임의 헤더 그 다음에 트레일러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